반갑습니다. 요즘은 매일마다 굵직굵직한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서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라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일각에서는 우스갯소리로 미국 대통령이 글로벌 리딩방을 운영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그 리딩방의 성적이 아주 좋은 상태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성적이 좋을 수 있는 이유는 이 리딩방 같은 경우 흔히 우리가 말하는 리딩이 아니라 실제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위치에서 먼저 결정을 내리고 그 정보를 알려주는 리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적이 아주 좋습니다. 오늘은 미중 협상과 관련된 내용과 그 내용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정리하고 또한 일론 머스크가 알려주는 미래와 관련된 힌트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백악관에서 발표한 자료이고 이 자료에는 지난 주말 미중 무역 협상 대표자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주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미중 무역 협상의 주요 내용을 보게 되면 관세를 줄인다라는 내용과 함께 보복을 중단한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90일간 기존 관세를 유예하고 그동안 관세를 인하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그동안 중국에게 부과하고 있던 145%의 관세를 30%로 줄였으며 중국 같은 경우 미국에게 부과하고 있던 125%의 관세를 10%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125%, 145%가 10%, 30%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큰 의미를 갖는데 이 30%의 세부 내용을 보면 또 흥미로운 포인트를 볼 수 있습니다. 이 30%는 10%의 기본 관세와 올해 초 부과하였던 20%의 펜타닐 관련 관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펜타닐 관련 관세는 중국에서 미국으로 상당량의 펜타닐이 유입되고 있는데 중국 정부가 여기에 충분히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처벌 형태로 20%의 추가 관세를 매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 20%의 펜타닐 관세를 유지하기 때문에 미국은 중국에게 30%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은 미국에게 10%의 관세를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번 미중 협상에서 중국에서 펜타닐과 관련된 다양한 적극적인 대처 방안도 오고 갔다는 점입니다. 이를 보면 중국이 그냥 펜타닐과 관련해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미국이 20%의 추가 관세를 올해 초 부과하였고 이번 협상에서마저 유지하였기 때문에 펜타닐과 관련된 적극적인 움직임이 나왔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복 종료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사실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집니다. 한동안 미국과 중국은 서로 관세를 올리며 시간이 지나면은 7,000%, 8,000%까지 나오는 거 아니냐는 밈 이미지가 등장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동안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보게 되면 계속해서 긴장이 고조가 되고 있었는데 이번 협상을 통해서 긴장 고조가 긴장 완화의 영역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이 아주 큰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주식시장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내용입니다. 특정 회사의 주가가 크게 점프하는 기업을 보게 되면 적자를 보고 있던 기업이 흑자로 전환할 때 이런 주가의 점프가 많이 목격이 됩니다. 바로 그 이유가 부정적인 트렌드가 긍정적인 트렌드로 바뀌었고 시장은 늘 과거가 아닌 미래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또 비슷하게 한 회사의 마진이 갑자기 급격스럽게 올라가는 경우에도 주가는 크게 올라갑니다. 대표적인 예가 하드웨어를 판매하며 마진이 낮았던 회사가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며 마진이 높아지며 미래에도 소프트웨어가 많이 판매될 것으로 예상될 때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 대표적인 예가 아마존이죠. 지금 보시는 게 2025년 1분기 아마존의 손익계산서입니다. 이 손익계산서를 보게 되면 매출이 세 가지 분야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북미, 또 다른 매출원은 북미를 제외한 전 세계, 인터내셔널이 있고 그 다음에 아마존 웹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보게 되면 북미에서 실제 상품을 판매해서 가장 높은 매출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영업이익은 매출과 비교했을 때 정말 작은 부분이 됩니다. 인터내셔널 안에서도 똑같은 패턴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매출은 33빌리언인데 영업이익은 1빌리언밖에 되지 않습니다. 33분의 1. 엄청나게 낮은 수준이죠. 그런데 클라우드 서비스인 아마존 웹 서비스를 보게 되면 전체 매출은 이제 30빌리언이 조금 되지 않는데
영업이익은 11빌리언이 넘어가게 됩니다. 30%가 넘는 마진을 보여주고 있죠. 과거 아마존 같은 경우 이처럼 마진이 낮은 물건만 판매를 했었는데 아마존 웹 서비스가 등장하며 마진이 엄청나게 높아지게 됩니다. 이 아마존 웹 서비스 같은 경우 원래는 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던 서버를 아마존이 직접 운영하며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서버를 운영하지 않고 클라우드를 통해서 아마존의 서버를 빌려서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의 서비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마존 웹 서비스 같은 경우 서버라는 하드웨어와 기업들에게 클라우드로 이 서버를 제공해 준다는 서비스, 소프트웨어 두 가지가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일정 부분 하드웨어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높은 마진을 보여준다는 걸 볼 수 있고 실제 아마존이 얻고 있는 영업 마진의 대부분이 이제는 아마존 웹 서비스를 통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 웹 서비스가 등장하며 성장할 때 엄청난 주가 상승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이것과 똑같은 게 지금 관세 보복 종료입니다. 계속해서 긴장이 고조가 되면은 더욱더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는 미래가 펼쳐질 수 있는데 최소한 이번 무역 협정을 통해서 상호 긴장 완화에 합의를 하였다. 긴장 완화가 될 가능성이 대폭 커졌다는 의미가 있죠. 이와 똑같은 논리는 테슬라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바로 FSD라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AI 소프트웨어, 그리고 로보택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이는 조금 뒤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와 똑같은 내용은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특정 회사를 평가할 때 과거의 어닝을 바탕으로 P-레이쇼를 봤더니 P-레이쇼가 너무 높아서 이게 고평가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시장에서 중요한 것은 미래이죠. 과거의 어닝이 아니라 미래의 어닝인데 미래의 어닝이 아주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 과거 어닝이 아닌 미래 어닝을 바탕으로 P-레이쇼를 계산할 때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걸 조금 더 쉽게 느낄 수 있게 바꿔서 이야기를 하자면 누가 왕년에 내가 정말 잘 나갔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미래가 그닥 밝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왕년에 내가 정말 잘 나가서 매출이 얼마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그때 느끼는 감정은 쓸쓸함입니다. 안타깝다라는 감정을 많이 느끼죠. 바로 과거와 미래가 단절되어 있을 때 왕년 이야기가 아무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왕년에 잘 나갔다라는 이야기가 의미가 있는 순간은 그 왕년이 미래도 연결될 때뿐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이런 국면 전환이 가지는 의미가 크며 기업의 주가를 평가할 때도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닌 미래이며 우리가 예상하는 미래가 얼마나 높은 확률로 현실이 될지가 중요합니다. 이 역시 테슬라와 연결해서 보자면 테슬라가 말하는 완전 자율주행이 얼마나 높은 확률로 현실이 될지 로보택시가 얼마나 현실화가 가능할지 그 가능성이 변할 때 주가의 가치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영국에 이은 두 번째 주요 무역 성과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중국과의 협상 같은 경우 가장 크고 중요한 시장에서 첫 협상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라는 점이 중요하고 두 번째 주요 무역 성과가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비슷한 주요 무역 협정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을 확보했다라는 점에서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밖에 인터뷰에서 확인된 주요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같은 경우 90일간의 유예 합의 내용을 밝혔으며 양측 모두 115% 관세 인하에 동의하였습니다. 또한 중국 같은 경우 미국의 펜타닐 위기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혔는데 바로 이 이유가 미국 같은 경우 20%의 추가 관세를 펜타닐과 관련해서 올해 초 부과하였고 지금까지 유지하였기 때문에 이 펜타닐과 관련해서 훨씬 더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무역 대표부 대표는 중국이 펜타닐 문제에 대해 건설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밝혔으며 미국 경제가 계속해서 도약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그 밖에 비관세 장벽에 대해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추가로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동안 과거의 자유무역 같은 경우 비관세 장벽으로 인해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중국이 미국 기업을 위해 시장을 개방하도록 하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현재 중국의 입장을 보게 되면 미국에서도 화웨이와 관련한 제한, 엔비디아 칩 수출과 관련된 제한 등 여러 가지 제한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 그 이전부터 중국은 미국과 관련해서 납득하기 힘든 비관세 장벽을 오랜 시간 동안 유지하였습니다. 중국에서는 페이스북도 사용할 수 없었으며 과거 트위터, 현재 X도 사용할 수 없었으며 그 밖에 접근조차 불가능한 서비스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웃긴 점은 똑같은 서비스를 중국에서 그대로 뺏겨서 만들어서 운영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떳떳했다는 것이죠.
이는 그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없는 관행이었는데 어떻게 미국을 상대로도 이런 관행이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 밖에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이야기는 말하면 더 입이 아픈 수준입니다. 특정 국가에서 만든 드라마를 불법으로 유통하는 것은 애교 수준이며 다양한 특허 혹은 인력을 그대로 빼돌리는 모습을 수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게 비관세 장벽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말이 되지 않는 일이지만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마치 괜찮은 것처럼 지속되던 비상식적인 일들을 바로잡는 일이 아직까지 남아있다고 밝힌 것입니다. 최근 들어 미국 주식시장은 도널드 트럼프가 아주 큰 힌트를 지속적으로 주고 있으며 긍정적인 신호가 지금까지 상당히 많이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 역시 테슬라의 미래에 대한 힌트를 계속 주고 있습니다. 지금 글을 보게 되면 다가오는 FSD와 관련해서 조금의 힌트라도 달라고 하는 글에 대해서 테슬라 AI가 셰프 사진을 올립니다. 영어로는 쿡이라는 단어가 하나의 슬랭처럼 사용됩니다. 뭔가 재미난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요리를 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바로 그것 때문에 테슬라 AI가 이 셰프 이모티콘을 올린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는 추가 힌트를 줍니다. 게임을 시작할 시간이다. 큰 게 다가오는 시간이다 라는 아주 직접적인 힌트를 줍니다. 또 동시에 유럽 FSD와 관련된 언급을 남기기도 합니다. 테슬라가 유럽에서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 괄호 열고 한숨 괄호 닫고. 그런데 이 내용 같은 경우 오늘 진행된 미중 무역 협상을 통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간접 효과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이 계속해서 긍정적인 흐름을 타게 된다면 미중 사이에 존재하는 자율주행 규제 역시 완화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만약 미중 사이에 테슬라가 중국으로 FSD를 확장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규제가 완화가 되게 된다면 이는 유럽 역시 자극하여서 유럽의 규제 허가 속도를 끌어올리게 될 것입니다. 또 동시에 미국 국가도로교통안전국이 테슬라가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유료 로보택시 서비스와 관련해서 상세한 정보를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요청 자체가 테슬라의 로보택시 서비스가 아주 가깝게 다가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 내용을 보게 되면 로보택시 용도로 지정된 차량의 수, 자율주행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 스택, 테슬라가 악천후에서 안전한 운영을 보장하는 방법, 테슬라가 로보택시 차량의 실시간 모니터링 또는 감독을 제공할지 여부 등의 정보를 요청하였으며 테슬라가 6월 이전까지 관련 내용에 답변을 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테슬라의 6월 로보택시 시작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로보택시와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테슬라의 주요 순이익은 전기차 판매를 통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은 아주 높게 발전하여서 유료 로보택시를 시작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죠. 앞서 아마존 웹서비스 예를 살펴봤는데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바뀌게 되면 마진이 20% 내외에서 70%, 80% 이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아마존 웹서비스 같은 경우 일부 하드웨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의 마진까지는 올라가지 않았지만 아마존 웹서비스가 커지며 아마존 주가가 얼마나 높게 올라갔는지는 모든 분이 알고 계실 겁니다. 테슬라 역시 FSD를 판매함으로써 FSD 판매 매출 같은 경우 마진이 70%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FSD 판매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매출과 마진을 낼 수 있는 게 로보택시입니다. 지금 보시는 글은 일론 머스크가 재게시한 글입니다. 웨이모 같은 경우 단 1,500대의 차량만으로 연간 250밀리언 달러의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다. 테슬라가 얼마의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을까라는 글을 남깁니다. 테슬라는 이 1,500대의 차량을 생산하기까지 몇 시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벌써 준비가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차량을 로보택시로 활용하게 된다면 한 번 판매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마다 수익을 창출하게 됩니다. 사실상 로보택시 한 대가 택시기사 3명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차량 한 대가 택시기사 3분의 월급을 매월 받는다는 것과 같은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이 운전할 때보다 3배 더 많이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는 게임을 시작할 시간이다. 큰 게 오는 시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동시에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의 사업과 관련된 고민을 공유하기도 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장 빠르게 테라와트의 계산 능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고민 중이다 라고 발언을 합니다. 이는 미국에서 생산하는 모든 전력 수준이다 라는 글까지 남깁니다.
또 그 밑에 댓글로 스타쉽을 통해서 테라와트를 생산할 수 있다는 글을 남기기도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가진 기업의 시너지를 다양한 각도로 보고 있는 것이죠. 얼마 전 살펴본 것처럼 지구에서 얻을 수 있는 태양 에너지의 극소수만으로도 지구 전체가 필요한 에너지 몇십 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타쉽을 활용하게 된다면 이 태양 에너지를 훨씬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스타쉽과 관련된 가능성에 대해서도 브레인스톰을 한 것 같습니다. 또 동시에 조태금 아이어씨께서 공유해주신 영상을 보게 되면 기가 텍사스에서 천으로 가려진 모델 Y와 비슷한 모습의 차량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 차량을 보게 되면 뼈대만 있는 것 같습니다. 문짝도 유리창도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천이 그 안쪽으로 들어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앞유리도 붙어 있는 것 같지 않고. 그런데 지난 어닝콜에서 밝혔다시피 테슬라가 생산하는 저가형 모델 같은 경우 기존 플랫폼을 활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델 Y와 외관상 유사성이 있을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 지금 이 차량이 저가형 모델의 프로토타입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닌 미래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시점에서 테슬라는 하드웨어에서도 저가형 모델 생산을 시작하고 있는 시점이며 대량 생산이 내년 하반기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AI와 관련해서는 6월부터 로보택시가 시작이 되며 AI 관련 마진도 높아지지만 로보택시를 통해서도 엄청난 수익을 벌어들이는 미래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먼 미래를 보게 된다면 옵티머스라는 휴머노이드 시장까지 접근을 하게 됩니다. 장기적으로 테슬라 투자가 가져다주는 과실은 명확합니다. 다만 그 중간 과정이 결코 평탄하지 않기 때문에 고점 대비 50% 하락을 이겨낼 수 있는 투자자들만이 그 가치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며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